A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의 장동성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변에 보면 과장님, 제 주변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몸에 이상이나 또 질병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다가 혹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건강 검진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만성 질환, 이제 증상이 없는 만성 질환을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해서 또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증상이 없는 질환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간 수치 상승, 그리고 이제 뭐 내시경을 하다 보면 이제 용종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염이라든지 그리고 궤양을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 만성 질환이시더라고요. 근데 3대 국민병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인데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은가요? 어떤 게 가장 많을 것 같으신가요, 혹시? 저는 당뇨. 고혈압이요. 그래요. 것 같은데요? 저도 아닌가요? 고혈압이요. 고혈압, 이게 당뇨. 근데 생각보다 네.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진단을 하게 되는 게 고지혈증.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경동맥 이제 초음파 검사인데요. 여기 보면 약간 경화반이 이렇게 있는 소견이 보여요. 이런 소견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콜레스테롤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피 검사 결과랑 이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약물 치료를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잦은 회식과 야근, 운동 부족 이런 이유로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증상이 없어 더 위험한 침묵의 병이라 불리는 고지혈증입니다. 최근 국내 고지혈증 환자 수는 지난 2016년 약 175만 명에서 지난해 약 226만 명까지 증가해 5년 사이 약 29%가량이 늘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고지혈증은 6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고지혈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합병증이 발병해서야 비로소 신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터져 협심증, 심근경색, 심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행된 후에腹통이나 호흡곤란 같은 이상 증상이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50대 이상이라면 병원을 찾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 미리미리 질환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성 질환, 고지혈증. 과연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흔히 고지혈증을 증상이 없는 침묵의 병이라고 하는데 사실 침묵의 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겠다, 그래요.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별명이 붙은 건가요? 사실 이제 고지혈증 자체가 이제 우리 몸에서 지질이 올라가는 질병을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몸에서 지질이 올라간다고 해서 특별한 증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고지혈증이 이제 오래되면 우리 몸에 동맥경화라는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동맥경화가 심해져서 이제 혈관이 막히게 되거나 혹은 이제 혈전이 날아가서 어딘가를 막게 되면 그것이 심근경색, 그것이 뇌졸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고지혈증 자체는 이제 훨씬 더 이전부터 시작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침묵의 병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고지혈증 하면 네. 딱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아요? 뭐요? 과장님 맞히셔도 돼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콜레스테롤 정답. 오, 정답이에요. 근데 사실 콜레스테롤 하면 수도 없이 들어봤는데 그쵸. 제 머릿속에서 이게 사전적 이 정의가 없어요.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이제 보통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쁜 것이라는 네. 이제 이미지가 가장 많은데 사실은 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한 이제 영양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크가지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세 가지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성호르몬이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이제 몸을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 몸에서 이 기능을 작용하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담즙의 원료가 이 콜레스테롤인데요. 이제 담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십이지장에서 이제 배출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섭취한 지방을 분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편가르기를 해요. 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이제 녀석은 이 자체는 사실 종류가 따로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혹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LDL 콜레스테롤, LDL이라는 것 자체가 저밀도 지단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방 성분이 우리 혈액을 돌아다니게 될 때 그냥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입자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입자의 형태에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혹은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행선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모양에 따라서 간에서 출발해서 조직으로 이동하는 콜레스테롤을 LDL 콜레스테롤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에 가서 콜레스테롤을 쌓게 되니까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반대로 조직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옮겨서 간으로 옮겨서 처리를 하게 해주는 콜레스테롤 입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DL이 낮은 분들은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HDL이 높은 분들은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뭐 LDL,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 적절한 거예요? 수치로 따지면? 사실 이거는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그 수치별로 해가지고 이제 적정 수준, 뭐 위험 수준, 네. 혹은 이제 뭐 의심 질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계가 이제 발표가 나가서 이제 저희가 받아보게 되는데 이제 HDL은 좀 심플합니다. 이제 남자가 40 이상, 여자가 50 이상이 되어야 정상 문주라고 보고요. 6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 심혈관 질환의 보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치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고려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한 수치 하나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떠한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마다 이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 다르다는 뜻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으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면 크게 이제 4가지 항목을 보게 됩니다.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이제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이렇게 4가지 항목을 보통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것 중에서 이제 의사들이 가장 이제 눈여겨보는 항목이 보통은 이제 LDL 콜레스테롤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LDL 콜레스테롤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수치를 낮춰서 심혈관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약을 보통 많이 처방을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보통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100 이하를 이제 좀 안전한 범위라고 보고요. 이제 130 이하를 정상 범주라고 봅니다. 그리고 16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의심 질환이라고 해서 이제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기존에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이가 몇 세인지, 담배를 피는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 이하로 조절을 해야 되는, 굉장히 엄격하게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60이 넘지만 당장에 약을 쓰기보다는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뭐 예은 씨처럼 야식 잘 먹거나 또 과음하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검사를 좀 빨리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서 검사가 다른가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콜레스테롤이 조절을 하는 목적은 일단은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들이 많은 분들일수록 콜레스테롤을 더 낮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위험 인자가 없는 분들은 조금 이제 루즈하게 유지를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치료 받는 분들, 그리고 담배를 피는지 유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통은 보게 되고요.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한번 네. 이렇게 가져와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공개를 하시나요? 와, 자신 그래서- 있으신가요? 자신은 별로 없었는데 한번 네. 피 검사를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아침에 이제 밥을 굶고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콜레스테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가지 항목의 네.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데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이제 227이 났고요. 오. 중성지방이 85, 예. HDL 콜레스테롤이 56, LDL 콜레스테롤이 168이 나왔습니다.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게 너무 높게 나와서 네. 조금 놀랐는데 사실 야식하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직 건강검진에서 보통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나가냐 이제 예. 의심질환 예.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통 이제 예. 판정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네,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일단 좀 젊고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담배를 피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HDL 콜레스테롤이 일단은 정상보다는 넘죠. 네. 그리고 다른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없어요.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나 혈압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는 이제 0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160이 넘지만 당장의 약물 치료를 하기보다는 네. 이제 생활 습관 개선 교육을 예. 먼저 하게 되는 네, 거죠. 야식 좀 줄이시고요. 예. 그래도 관리하셔야죠, 선생님. 네, 관리를 해야겠다는 네. 생각을 요새 그래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일단 칠곡에 있는 병원에 제가 예약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가족 중에 고지혈증이 있으면 이제 유전이 된다고 하던데 네. 이게 소아기 때부터 그럼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소아기 때부터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저희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특별하게 증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크게 2가지 정도를 봅니다. 이제 좀 부모님이나 혹은 이제 조부모님이 좀 이른 나이에 이제 심장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을 앓은 분이 있다면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황색 종이라고 해서요. 이제 눈꺼풀에 이제 노란색 덩어리가 생기거나 건황색 종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아킬레스건에 이제 그런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이제 의심을 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어린 나이부터 콜레스테롤 검사도 좀 빨리 받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른 나이에 심뇌혈관 질환들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콜레스테롤 혈증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100 이하로 아무런 위험 인자가 없더라도 100 이하로 조절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70 이하로 조절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약을 굉장히 세고 이제 높은 농도로 써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대체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야식 안 먹어야 되고 담배도 여러 번 언급을 하셨어요. 흡연도 하면 안 되고 또 뭐 관리해야 될 거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콜레스테롤에 이제 아까 4가지의 콜레스테롤 항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 콜레스테롤을 전부 다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생활 습관 개선밖에 없어요. 그 3가지를 모두 다 좋게 하는 약은 아직 개발된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기름진 음식들, 그리고 당류가 많은 음식들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흡연 같은 경우에는 심뇌혈관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금연을 하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일 그 아침마다 이 조그만 알약 하나씩 먹고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 치료가 약물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보통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요즘처럼 이제 그런 젊은 나이에도 이제 부 비만이 있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에 이제 고혈압이 진단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나이부터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거나 고혈압 약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무조건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운동을 하고
그리고 체중 감량을 하고 이제 담배를 끊고 그리고 이제 충분한 이제 주에 5회 이상의 그런 운동을 통해서 네.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약보다는 일단 운동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잘 그래요? 새겨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약은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네. 말을 하던데 식단 관리 같은 거 잘하면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사실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저희가 처방을 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복용을 할 때 굉장히 저는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는 해요. 한번 약을 복용을 시작하게 되면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환자분들한테도 일부러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네. 한 번 드시면 평생 거의 드실 거 생각하고 드시라. 근데 그 전에 조절이 가능하면 이제 운동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이제 약을 거의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큰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실제로 우리 몸의 LDL 콜레스테롤은 먹는 것보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은 우리 몸에서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번 높아지신 분들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지속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특히나 같아요. 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네. 아무리 뭐 식단 조절하고 네. 운동을 해도 이게 고치기 힘들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도 이제 딱 몸을 보면 알잖아요. 예. 운동을 하실 분이겠다. 부끄럽네요. 갑자기. 이제 담배를 끊으실 분이겠다. 술을 줄일 분이시겠다. 사실 이제 네. 뭐 하루에 이제 한 수십 명의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제 감이라는 게 오다 보니 네. 이제 이분은 운동부터 하실 것 같다 싶은 분들은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들이나 관련된 책자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제공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지만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 분들은 사실은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약을 먹긴 하는데 꾸준히 복용하다 보면 혹시나 또 부작용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콜레스테롤 약은 부작용은 없나요? 이제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은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흔하게 이제 설명드리는 부작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간 수치 상승, 그리고 하나가 이제 근육통입니다. 이제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이제 알 수 없는 근육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약물 치료를 지속하다 보면 보통 근육통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를 지속하는 중에 이제 계속해서 통증이 심해지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질병을 의심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끊고 이제 피 검사를 해가지고 해서 이제 그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게 간 수치 상승인데요. 이제 간 수치 상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도의 간 수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지속하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수치가 많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약물을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약물로 이제 바꿔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 약 오래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오랫동안 먹어도. 그렇죠. 사실은 이제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기 시작할 때 그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사실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 약이 많이 처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근육이 혹시나 빠지지는 않는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간이 손상이 되거나 또 그다음에 이제 치매가 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한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제 크게 이제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나왔고요. 사실 혈당 상승이 조금 있다라는 연구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 혈당 상승에 따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오히려 이제 약제 복용에 따른 이득보다는 작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통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할 때 네. 피 검사를 체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복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복이 아닐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 콜레스테롤 검사는 보통 한 8시간 이상의 금식을 하고 와서 검사를 하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이제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식사 전후에 이제 콜레스테롤의 수치의 변화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보통 공복에서 검사를 하기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공복에 와서 검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이제 갑자기 검사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복이 아닐 때라도 검사를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피를 한번 뽑은 김에 네. 한 번 더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날 네. 제가 아침에 이제 공복으로 와서 피 검사를 한번 하고 네. 그리고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나서 한두 시간 뒤에 한 번 더 피 검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공복 상태에서 했던 검사가 총 콜레스테롤이 227, 네. 중성지방이 85, HDL 콜레스테롤이 56, 네. LDL 콜레스테롤이 168이었는데요. 네. 이제 같은 날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피 검사를 한 번 더 했을 때 결과가 총 콜레스테롤이 225, 중성지방이 160, 그리고 HDL이 55, 네. 그리고 LDL이 160으로 나왔어요. 보면 다른 콜레스테롤 수치나 이제 지질 수치는 큰 차이가 없는데 보면 중성지방 수치가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일단은 LDL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네. LDL 콜레스테롤을 보고자 하는 목적이면 이제 공복이 아닐 때라도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아, 아. 그런 검사 수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피를 2번이나 뽑으셨네요. 네. 아니, 그 감사드려요. 병원장님이 네. 상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요. 뭐 중성지방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메가3 지방산을 네. 꾸준히 섭취하면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게 맞는 말인지 확인을 해볼까요? 사실은 제가 건강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의사는 이제 근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음.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연구들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부분이 오메가3이기는 합니다. 사실 오메가3가 왜 우리가 섭취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보통 이제 에스키모인들이 네. 이제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낮다라는 이제 보통 연구가 있었고 어허. 이제 그 원인으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오메가3를 많이 이제 섭취를 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위험이 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에게까지 이제 오메가3가 이제 일상 속으로 다가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오메가3를 저희가 병원에서 처방하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중성 지방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성 췌장염이라든지 이런 급성기 질환들이 급성기 합병증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보통은 이제 중성 지방이 500에서 1000 이렇게 넘는 분들이 드물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 가장 많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건강을 위해서는 잘 봐야 돼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잘 보고 계시고 그리고 먹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메가3. 근데 제가 약국에 가니까 이게 뭐 식물성 오메가도 있고요. 뭐 RTG 오메가 이런 식으로 나뉘던데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사 입장에서 오메가3를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뭘 주로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DHA와 EPA의 함량을 보통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것이 뭐 RTG 오메가인지 식물성 오메가3인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사실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심혈관 질환의 이제 연구들이 오메가3를 이용한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대개는 이게 DHA와 EPA의 함량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보통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EPA의 함량이 4g 정도를 꾸준히 섭취를 했을 때 심혈관 질환에 이득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게 최근의 연구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RTG 오메가라든지 식물성 오메가라든지 이런 거는 추출 기법의 차이로 알고 있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이러한 방법들은 이제 복용을 했을 때 네. 이제 역한 것들이 조금 덜하거나 자기 몸에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평소에 그런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려면 어떤 음식이 좋은지 그리고 또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은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설명을 하자면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길게 설명을 할 수 있을 내용 같은데요. 네. 이게
보통은 설명을 드릴 때 뭐 탄수화물의 섭취라든지 뭐 지방의 섭취량이라든지 뭐 일주일에 생선을 몇 번 드시라, 그다음에 잡곡 위주로 드시라 이런 얘기들을 뭐 드리는데 사실은 저는 그냥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네. 집밥이 제일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사실은 저희가 집에서 특히 엄마들이 이제 자식들에게 해주는 밥을 보면 생선이 주에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올라오고 네. 한 번씩 고기 반찬 올라오고 그리고 쌀밥보다는 잡곡밥 그렇죠. 위주로 좀 예. 올라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잔반찬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제 뭐 이거를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사실 환자분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그리고 말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집밥이 제일 좋다. 집밥 드세요. 라고 설명을 주로 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제 거기에 주 5회 이상의 하루에 30분 이상의 운동.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활동량이 많은 분들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네. 나는 몸 하루 종일 걷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운동과 노동은 다릅니다. 그럼 집안일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운동이 되는 건 아닌가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물론 그것도 활동이긴 하지만 네. 저는 최소한 한 번 운동을 할 때는 30분 이상 네. 조금 숨이 찰 정도의 그런 유산소 운동 혹은 근력 운동을 하기를 조금 더 권장을 드립니다. 노동은 이제 노동일 뿐. 이제 관절이 상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떼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집밥이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 집밥 장동성 선생님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친절하게 자세한 정보 알려주신 가정의학과 장동성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